5년 만에 성사된 제2차 고려-일본 전쟁. 이번에는 다릅니다. 공성무기를 대거 증원했으니까요. 확실히 공성무기를 증원하길 잘한 듯 싶죠. 공성무기가 붙으니 공성 단계가 내려간 게 눈에 띄네요. 그리고 제 바람대로 개성을 빠져나가려던 고려군을 정확히 그 순간에 붙잡았습니다. 도망치는 와중에 잡힌 만큼 저들은 합류까지 늦어졌죠. 이대로 후퇴하는 적을 끝까지 추격하도록 하죠. 그때 북쪽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수도 점령에 성공한 겁니다. 여기에 무려 고려 옥새를 입수했다죠. 옥새까지 빼앗긴 지금 고려에게 남은 건 과연 무엇일까요? 이후 고려와의 전쟁은 허무할 정도로 쉽게 끝나버립니다. 이 정도면 고려는 더 이상 제 적수가 되지 못하겠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도를 축소해보니 이게 웬걸. 분명 존재하던 나라가 흔적도 없이 지워졌습니다. 얼마 전까지 엄연히 존재하던 송나라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이건 절호의 기회죠. 마침내 일본이 한반도를 넘어 대륙에 발을 디딜 순간이 온 겁니다. 저 또한 그들의 일부가 되어 이 혼란의 대륙을 두고 겨뤄보도록 할게요. 항주 정복도 손쉽게 끝났죠. 좌측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드디어 저도 왕조 주기의 참가자가 되었어요. 이제 진정한 영웅 호걸들의 시간입니다. 금나라를 정벌하여 누가 중국 대륙의 진정한 주인인지 겨뤄보도록 하죠. 전쟁은 늘 장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정의를 말하고 누군가는 생존을 말하죠. 그리고 이번 전쟁의 주인공은 저와 금나라예요.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대륙에서 사라질 테죠. 그런데 말입니다. 시작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바로 물리적 거리. 중국 대륙은 생각보다 넓었고 길은 끝도 없이 펼쳐졌으며 적의 심장은 너무 깊숙이 숨어 있었죠. 현재 금나라의 수도는 중도 대흥부 작금의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시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육로로는 절대 닿을 수 없는 거리. 그 사이 군대는 지치고 보급은 끊겨 전쟁은 시작도 전에 무너질 게 불보듯 뻔해요. 그래서 작전을 바꿨죠. 육지가 안 되면 바다로 간다. 해상 제국의 수장답게 개성에서 출발해 서해를 건너 단숨에 적의 심장으로 진격할 거예요. 이건 뭐 마치 호위에서 상륙작전을 준비하는 기분이군요. 호위에서는 루거우 차오 사건 중점을 통해 일본이 중국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는 실제 존재했던 역사적 사실로 급동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운 이등병 하나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중대장 시미즈 대위, 그리고 어둠의 독립군 무타구치 렌야 센세의 환장의 콜라보죠. 머피의 법칙. 마치 세계대전의 트리거가 된 사라예보 사건처럼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고는 하지만 고작 이런 일로 진짜 전쟁이 일어나다니. 그렇게 보면 전쟁이라는 건 참으로 오묘하지 않나요? 시작할 땐 누구나 위대한 서사시와 영웅을 떠올리지만 끝나고 나면 모두가 임무와 전쟁을 반대하고 나서니까요. 그래놓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전쟁을 입 밖에 내놓죠. 그래서 대개 전쟁을 외치는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선동하는 자, 다른 하나는 선동당한 자. 한마디로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전쟁을 입에 담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꺼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된 이름으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기요물이라면 이 전쟁에 어떤 명분을 붙였을까? 그리고 문득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죠. 그건 바로 요서 경락설. 4세기경 백제가 요서 지방에 진출해 군현을 설치하고 지배했다는 이야기. 실제로 중국의 송서와 양서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물론 이걸 고지곳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백제가 대륙을 지배했다는 고고학적 증거는 아직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어차피 제가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시대는 중세.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진실이 아닙니다. 바로 기록이죠. 기록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명분이 되기도 하니까요. 당장 이 게임 이름에 들어가는 크루세이더만 하더라도 성지 회복이라는 종교적 명분을 내세워 전쟁을 일으킨 사건이잖아요. 따라서 저는 현 시점에서 이 명분을 가장 잘 써먹을 수 있는 이는 다름 아닌 간무천왕, 그의 피를 이은 간무헤이시, 그리고 현재 그 정점에 서 있는 사람 타이라 기요몰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제의 피를 이은 자, 그가 칼을 든다면 이건 정복이 아니죠. 되찾는 과정인 거예요. 잃어버린 땅, 잊혀진 역사, 고토 회복. 전쟁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금나라와의 전투는 사실상 최종 컨텐츠인 몽골의 예고편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초 금나라는 만주 일대에서 거주하며 수렵과 농경, 목축을 병행했던 반농 반목 집단인 여진족이 세운 나라로 기병을 위시로 한 무장병 비율이 높기 때문이죠. 반면 저는 징집병이 대부분 정면으로 부딪히면 답이 없어요. 따라서 전략은 하나,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최대한 전투는 피하고 공성 위주로 전쟁을 길게 끌고 갈게요. 그런데 말입니다. 서해를 건너는 도중 적군을 발견했죠. 현재 저들은 출항 준비 중인 상태. 만약 이대로 부딪히면 저는 상륙 페널티까지 얹고 전투를 치러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다행히 간발의 차로 저들이 먼저 떠났네요. 살았죠. 혹시라도 돌아온다면 상륙 페널티가 떼지는 타이밍을 계산해서 붙어볼까 했는데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저도 뭐 그냥 갈 길 가도록 하죠. 어차피 이 전쟁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판은 이미 제 쪽으로 기울어 있으니까요. 일단 저는 언제든 베이징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교토에 오려면 바다를 그것도 한참 건너야 하죠. 설령 어찌저찌 들어온다 해도 나가는 건 제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괜히 일본을 가만히 놔둔 게 아니죠. 잦은 자연재해와 경제적 실익 부족, 그리고 해상 보급의 어려움 등등 대륙인의 눈으로 바라본 일본은 마치 개미지옥 같은 곳이었으니까요. 그에 비해 저는 현재 교두보를 강남과 한반도 등 여러 곳에 걸쳐 그것도 산발적으로 마련해둔 상태입니다. 설사 저들이 그곳들을 전부 공략한다 손쳐도 그 사이 저는 이미 베이징과 그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난 뒤일 테죠. 실제로 저들은 항주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전쟁은 언제나 묶인 쪽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성을 진행하다 보니 어느덧 제 항주가 거의 다 점령당했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전히 유리한 건 저니까요. 서로 빈집털이어도 저는 수도를, 저쪽도 똑같은 명분 대상지이긴 하나 상대적으로 전략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곳을 공략했죠. 오히려 이대로 쭉 엘리전에 이어가도 나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물론 AI 역시 이를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냉정하게 분석했을 때 본인들의 군대 편제가 더 좋은 만큼 이쯤 전투를 치러 판세를 뒤집고 싶을 테죠. 결국 어쩔 수 없이 저 또한 마지막 총력전을 준비할 때가 찾아왔습니다. 일단 동맹부터 전부 소집해둘까요? 그리고 본대를 해안가로 이동시켜 최대한 빨리 동맹군과 합류하도록 할게요. 전장은 당연히 요소. 이 전쟁의 명분을 백제 고토 회복으로 내세운 만큼 그곳에서 영혼의 한타를 벌여보도록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필 제 본대를 쫓아오던 분대 하나가 꼬리를 잡혀버렸어요. 이러면 나가리죠. 전멸하기 전에 하루빨리 참전해야 합니다. 평소에 저라면 줄건조를 시전했을 텐데요. 이번만큼은 논해죠. 지금처럼 군사력이 비슷하고 현재가 열세인 상황에서 제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변수는 투사의 수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량이 높은 투사는 혼자서도 징집병 100명 이상을 상대하는 그야말로 일당백이거든요. 괜히 무사들이 고액 연봉을 받는 게 아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쪽은 투사가 단 둘뿐, 저는 무려 47명이나 되죠. 문제는 이게 비벼지는 겁니다. 도대체 완한 할인이 누구길래 역으로 혼자서 무쌍을 찍고 있는 걸까요? 성이 완한인 걸로 보아 황족이긴 한 것 같은데 고작 17밖에 되지 않는 기량으로 제 무사를 그것도 10명 넘게 상대한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죠. 아무튼 머릿수로 겨우겨우 틀어막아 무사히 전투 후 종전을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걸 보시죠. 이 영롱한 상대창을 말입니다. 금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기요모리가 중화 패권 경쟁의 선두에 올라섰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온 대륙의 새로운 황제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는 대륙의 최소 절반 이상을 제 발 아래에 둬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잠시 고려 정복은 미뤄두고 계속해서 패권 경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나라를 정복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밥이에요. 이 정도 수준에 이르면 십자군이 와도 혼자 상대할 수 있을 정도죠. 문제는 딱 하나, 기요모리의 건강입니다. 저는 이미 12년 전에 진작 죽었어야 할 그를 여태까지 살려놓고 있는 중이거든요. 실제로 기요모리는 1181년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대륙에서 그는 아직 살아있어요. 확실히 나이가 나이인지라 슬슬 병치레가 늘고 있긴 하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학습 인생관계 원치를 얻는 방향으로 가져감으로써 최대한 빠르게 성취를 늘려가고 있긴 한데요. 좀처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게 현실
현실입니다. 결국 지금부터는 시간 싸움 위주. 하나라의 전쟁 끝. 남은 퍼센트는 10. 기왕이면 월나라를 정복해 딱코를 노리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영토가 맞닿아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명분이 아예 존재하지 않네요. 어쩔 수 없이 차선으로 수나라를 정복하도록 하죠. 그나마 수나라는 수도가 인접해 있어 손쉽게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텨다오 기요모리야. 그리고 기어코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병약한,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디버프즈. 한 가지 안심이 되는 건 마침 너 자신을 알라를 찍었다는 거예요. 해당 성취를 찍으면 죽기 딱 1년 전 마치 행운의 편지처럼 경고를 보내주는데요. 지금 이걸 찍었는데도 알람이 안 뜨는 걸 보면 아직 기요물의 명줄은 1년보다 더 길게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이제 마음 편히 게임을 할 수 있겠네요. 수나라까지 정복하고 나면 남은 퍼센트는 단 2. 이제 아무 놈이나 골라 정복하면 모든 조건이 채워집니다. 저는 이번에도 비교적 수도가 인접한 공나라를 지도록 할게요. 아참, 그러고 보니 그 전에 천황에게 받아놓은 구실이 있었죠. 강한 구실의 경우 사용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복구되어 또다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예정대로라면 저는 이때쯤 천황을 퇴위시켜 손자 토키히토를 옹립하려 했죠. 하지만 천명 명분 주장을 다시 읽어보니 제가 이 결단을 단행해 중화제국의 황제가 되면 저절로 노리히토가 상황으로 밀려난다고 하는군요. 즉 현재 그를 퇴위시키면 이후 제가 황제가 될 때 제 손자 역시 강제로 퇴위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어차피 알아서 해결될 거 굳이 지금 나서서 그를 끌어내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또 썩히기에는 아까우니 그냥 애들 결혼이나 맺는데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도창 공성전의 끝으로 홍나라와의 전쟁이 마무리됩니다. 마침내 모든 조건이 갖춰졌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 한 가지 절차가 남았죠. 그건 바로 막부공표. 중국에서의 군웅할거 시대를 종식시키기에 앞서 누가 이 일본의 새로운 주인인지부터 각인시켜야 합니다. 여태까지 정복의 시간이 이어졌다면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죠. 간무막부공표. 천왕궁의 끝없는 권모술수는 이제 수명을 다했고 과거의 거칠애와 허례 허식에 의해 그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제 공로와 가문 그리고 강철 위에 세워진 새로운 질서를 강력한 힘으로 수립해야 한다. 좋습니다. 바라던 바죠. 영원히 이어질 막부를 수립한다. 간무막부. 일본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 권력이 붓에서 갈로 옮겨가고 간무의 지도 아래 마침내 질서가 회복될 것이다. 낡은 관료자의 마지막 흔적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리라. 그러나 착각하지 마라. 나의 권위는 신성한 덴노에게서 비롯된다. 면서 이로써 막부가 세워졌습니다. 전례 없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모두가 평화를 지키려면 꼭 필요한 방법이다 라고 정신승리를 하지만 이제 일본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칼이 법이 되고 힘이 질서가 된다. 약육강식의 시대로 돌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정점에는 다이라 기요물이 그가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어요. 그의 권위는 여전히 그들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 그리고 그 피를 이었다는 천황 노리히토. 과연 그게 지금도 의미가 있을까요? 변방의 섬에 갇힌 신의 후예와 대륙을 짓밟고 올라온 평민. 누가 더 하늘에 가까울까요? 답은 이미 나와있죠. 따라서 천명 명분 주장. 이 또한 망설임 없이 눌러줍시다. 분열된 중화 속에서도 하늘은 언제나 천상의 총애를 받을 자, 곧 최고의 천명을 줄 다음 일을 찾아낸다. 왕조 주기는 계속 순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하늘에 의해 선택받았다. 선택? 아니죠. 기요물의 인생은 그런 단순한 단어로 뭉뚱그려질 만큼 간단치 않았어요.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이 자리에 오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승자에게는 역사를 자신의 입맛대로 써내려갈 충분한 자격이 있죠. 제국 백광국 단원, 총애받은 하늘의 아들. 하늘은 공정하며 언제나 선한 이들의 편에 든다고 알려져 있다. 마찬가지로 승자는 왕이 되며 패배자는 도적이 되는 건 역시 자명한 이치다. 이제 중화의 왕자는 내 것이 되었다. 천상에서 내게 중화 전역을 통치할 권리를 주신 것이다. 이제 새로운 관리들과 그 아래 관리들의 능력을 어디에 집중시킬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제 보입니다. 왕조 주기의 끝. 그리고 그 위에 선 존재가 누구인지. 세상의 정상에서 내려다보니 모든 것이 작아 보이는구나. 마침내 다이라 기요물이 그가 중화제국의 전자가 됩니다. 제6화 백의 민족 황국의 부활.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하입은 영상을 제작할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유튜브 멤버십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